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어디 사시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난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지역은 한 달에 5만 원, 다른 지역은 15만 원.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말이죠. 광복 81주년을 맞아 최근 다시 화제가 된 보훈수당 지역 격차 문제.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왜 사는 곳마다 금액이 다를까? 먼저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짚고 갈게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전부 똑같은 게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국가가 법령에 따라 대상과 기준을 정해 지급하는 보훈급 여금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입니다. 참고로 국가가 주는 보훈급 여금도 유공자 유형이나 상위 등급, 유족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건 이 중 두 번째,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입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과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볼게요. 광주와 전남 지역을 보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광주는 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예산을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보훈명예수당은 한 달에 8만 원, 참전명예수당은 65세부터 79세까지는 13만 원, 80세 이상은 18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전남은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전남도에서 수당을 지원하고 22개시 군도 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남 안에서도 시 군마다 금액이 또 제각각이에요. 정리하면 왜 나는 옆 사람보다 적게 받지? 라는 의문이 든다면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지금 비교하는 그 돈이 국가가 주는 돈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별도로 주는 돈인지부터 구분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2.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구체적인 숫자로 보기. 이제 진짜 궁금하실 실제 금액을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도는 보훈명예수당 3만 원, 참전명예수당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 군별 지급액과 조건에도 차이가 있어요. 참전명예수당은 지역별로 3단계 정도로 갈립니다. 가장 낮은 쪽은 목포와 곡성, 한평으로 10만 원이고요. 거기서 만원 더 올라간 11만 원은 장흥과 구례가 지급합니다. 나주를 비롯해 강진, 고흥, 완도, 화수는 12만 원까지 오릅니다. 같은 시 군 안에서도 조건에 따라 금액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안이 대표적인데 참전 유형에 따라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일반 참전 유공자는 10만 원, 6.25 참전 경험이 있는 분은 20만 원을 받는 식이에요. 신안은 나이 기준으로 3단계로 나뉩니다. 65세부터 79세까지는 10만 원, 80대는 15만 원, 90세 이상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훈명예수당에서는 격차가 더 두드러집니다. 신안 주민이 받는 5만 원과 비교하면 여수, 순천, 광양 세 도시 주민들은 정확히 3배인 15만 원을 받아요. 시야를 전국으로 넓혀볼까요? 광역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만 비교해도 전북 4만 원과 강원 6만 원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전남은 7만 원 수준입니다. 제주는 최대 28만 원으로 지역 간 지급액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 숫자들 그냥 크기만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급 대상과 연령 기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지원 방식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무조건 좋다고 단정하기보다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총액과 조건을 함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3. 그런데 왜 전국을 통일하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건 다 똑같은데 왜 전국을 하나로 통일 안 하지?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지자체 보훈수당은 광역, 기초단체별로 지급 기준이 제각각 정해지다 보니 지역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지급액과 기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름은 비슷해도 세부 조건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아요. 어떤 곳은 연령 제한을 두고 어떤 곳은 안 둡니다. 배우자나 유족에게 별도로 수당을 주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월 지급액 숫자 하나만 놓고 지역을 단순 비교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도 당연히 듭니다. 그냥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우 수준이 달라져도 되는 걸까? 특히 고령의 참전 유공자에게 한 달 몇만 원 차이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역 자율성은 인정하되 최소한의 형평성은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
광주 전남 통합 왜 다시 주목받을까? 이 이슈가 요즘 특히 화제가 된 배경이 있어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라는 하나의 광역지방정부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수당 체계는 아직 통합 이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번 보도의 핵심입니다. 통합 전에는 서로 다른 지자체였으니까 기준이 다른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행정구역이 됐는데도 옛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 같은 통합지역 안에 살면서도 예전에 어디 소속이었느냐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이어질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낮은 금액을 높은 쪽에 맞추면 유공자분들께는 좋지만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낮은 쪽에 맞추면 원래 많이 받던 분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요. 어느 쪽으로 가든 이해관계와 재정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정 문제는 보훈 분야만의 일도 아니에요. 통합 전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장애인 지원, 출산 지원 같은 복지 제도들도 비슷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복지제도 통합이 항상 같은 속도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보훈수당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느 수준에 맞출지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곧 다 똑같이 받게 된다고 단정하는 건 성급합니다. 5. 그럼 나는 지금 뭘 확인해야 할까? 국가유공자나 유족이시라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사람 받는 금액만 듣고 내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 것. 옆 동네 사는 지인이 얼마 받는다는 얘기 듣고 실망하기 전에 그게 정확히 같은 종류의 수당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다음엔 내가 사는 시 도뿐 아니라 시, 군, 구 단위에서 별도로 주는 보훈수당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광역단체 지원과 기초단체 지원이 같이 나오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지급 대상 조건도 중요합니다. 본인만 대상인지 유족이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나이 제한이 있는지,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지, 지역마다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혹시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더 신경 써야 해요. 거주지가 바뀌면 받는 수당 금액이나 조건도 같이 바뀔 수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보훈 담당 부서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처럼 제도 조정이 논의 중인 지역이라면 앞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는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역별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어디가 더 주고 어디가 덜 준다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은 존중하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서 지나치게 큰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가 진짜 과제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